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일단 가장 큰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AI에 있어서 플랫폼 막 21년 막 이럴 때는 메타버스 때까지만 해도 좋았던 것 같은데 AI 나오면서 이제 존재감이 거의 뭐 사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기도 하고 나름 호재라면은 알트만이 카카오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는 플랫폼을 넘어서 소위 말한 네카오가 AI로 갈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올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카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두 회사가 좀 차별적으로 좀 네. 사실 봐요. 카카오는 좀 가능성이 좀 수혜가 좀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에 카나나라고 이제 AI 비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되게 냉담했어요. 네, 이게 뭐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도 한 번 깔아보고는 네.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샘 울트먼이 왔다 가면서 얘기한 게 결국 중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네. 싸게 줄 테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전반적인 구조를 보신다면은 그 그룹의 구조를 본다면은 그냥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의 메신저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까.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택시, 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픈AI 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태까지 비용도 많이 안 들였어요. 그거 한다고 네. 별 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왜냐면 요즘 애플이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AI 한다고 개발비 별로 안 써갖고 그래서 애플이 가장 나을 수 있다. 네. 괜히 왜 비용을 이렇게 들였냐. 근데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분위기가 카카오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비용도 안 썼고 개발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뭐 안 되면은 중국 거 오픈 소스 가져다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 브레인 뭐 계열사들이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갖다가 꽂으면은 가장 그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전에 오픈AI라든지 엔트로픽이 사실 독점을 하면서 잘 안 줬거든요. 웬만한 기업들은 잘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급해지니까 막 다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클라이언트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바로 협력이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고 다른 것보다 사실은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쪽에서 카카오가 되게 큰 성과를 지금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그러면 카카오는 이걸 예상하고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 되겠으면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좋아진 돈 안 들이고 뭔가 하려다가 네. 그렇게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또 이제 중국 텐센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샘 울트먼이 먼저 카카오는 잡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쪽하고 예,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머리 아프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는 조금 머리가 좀 아파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는 지금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버 X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네. 아직까지 말만 하고 있어요. 개발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시제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지 않겠죠. 올해 6월달에 또 나온다고 그걸 한 지가 작년 6월달인데 뭐 이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국내 AI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갔어요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서울대학교 뭐 무슨 스카이 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들은 한국에서 근무 안 합니다. 다 미국 갑니다. 그렇죠. 거기 가요. 연봉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거기서 먼저 데리고 가요. 네. 한국하고 일본에서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다 보니까 지금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회사들 이렇게 막 분사해서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에 그냥 뭐 검색, 이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클라우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다 있죠. 다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이해진 이제 의장이 이제 전 의장이 7년 만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의장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은 커지는데 지분이 3.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 구조도 그렇고 사실 뭐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국민기업이잖아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 뭐 해외 펀드가 갖고 있고 국민 자사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네이버가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이번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개발했을 경우에 매출을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크게 사실 뭐 검색하고 뭐 클라우드 이 정도 빼고는 또 보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상황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갖고 그것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중국 거라든지 오픈AI 거 쓸 수는 없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네,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네이버는 약간 저는 네. 조금 뭔가 좀 틈새에 좀 끼어 있는 느낌이다. 만약에 이해진 의장이 와갖고 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인 것은 확실히 카카오는 매출이 보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눈앞에 보인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망은 좋아지지만은 물론 이제 뭐 안 되면 저희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딥시크 갖다 쓰면 일단 되니까. 플랜 B가 생긴 거죠. 안 되면 갖다 쓰면 네.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막 개발을 해갖고 매출을 막 끌어낸다는 게 약간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이제 라인 사건도 이미 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두 개의 회사는 조금 차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 카카오는 좀 반응을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사실 번역이 먼저 시작될 때만 해도 네이버가 파파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도 번역은 그렇죠. 해외 기업들하고 별 차이 없게 파파고가 좀 쓸만한데 그 다음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이 없고 매출을 내야 예, 되는데. 카카오는 사실 번역이 있긴 합니다만 카카오톡에서도 바로 번역이 됩니다만 이제 차라리 다른 데서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그 카카오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 유저로서 거의 안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들어간 돈도 없으니 그냥 가져오면 오히려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하려고 하다 보니 예, 그래서 이해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버리려면 버리든지 계속 가든지 결정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다르게 반응을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면 카카오처럼 그냥 가져다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이버처럼 어떻게든 자기가 좀 해보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스러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최근까지 보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워낙에 플랫폼에 대한 기저적인 실적 효과가 2, 3년 전에 너무 셌었고 그게 그렇죠. 이제 비용단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실적이 다시 돌아서고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썼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R&D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홀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반증적인 그렇죠.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기업 다 이 AI의 어떤 소프트웨어 시대에 그렇게 입맛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히 뭐 제가 그 IT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떠올리는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시대의 그런 떠올리는 로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잘하는 회사를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회사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회사가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떠올리게 된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쓰고 싶은 사람이 이거 너무 좋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저 빵을 반드시 먹어야만 해 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미국 같은 이제 연방 정부가 그렇게 큰 재정을 갖다가 투입하는 국가에서조차도 사실은 스타게이트, 이제 오픈 AI, 오라클 이렇게 해서 이제 컨소시엄 5천억 달러 만들었고 그 스타게이트 이외에도 각 사들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칩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은 갖다가 쓸 때 둘 다 갖다 쓴다고 쳤을 때 얼마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게 첫 번째는 국민들의 웰페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카카오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플랫폼은 거의 다 사실상 대부분의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배하고 있죠. 막상 이제 쓰는 사람의 소비자 입장이나 아니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공급자, 즉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공급자, 카카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고 있지 사실상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갖다 썼을 때 얼마나 편의성을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택시를 10분 기다릴 거 AI가 접목이 된다면 3분, 2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독점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더욱더 독점적인 상황. 즉 우리가 얘기하는 AI 시대는 더
가속화되고 다변화되고 분산화돼서 진짜 소규모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것이 생활 편의에, 예를 들면 음식의 편의를 주고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중에서도 의료의 편의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분계적으로 이렇게 분산적인 어떤 패턴이 되어야 되는데 한 기업이 잘하는 것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설적으로 나타나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인 소비자들, 우리 같은 가게나 개인들이 얼마나 반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큰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까지 이제 변형이 되고 더 확장이 되려면 결국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려면 결국 인프라를 그에 맞게서 구축을 해주고 6G 이상의 어떤 통신망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에 얼마만큼 정보를 주고 재정을 주고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합치적으로 민간 기업 혼자서 오픈소스 갖다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AI가 패턴을 기사분의 패턴과 저의 패턴을 잘 이해해서 예전보다 뭐 2분, 3분 정도 배차 시간을 줄인다면 그건 혁신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형태라면 AI 배정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의심이 살짝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어디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이걸 못하니까 부패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I 모델이 여러 개, 챗GPT, 뭐 제미나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면 각각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비교하게 하는 약간 부패식으로 약간 서비스가 바뀌고 있던데, 이걸 뭐 어려운 말로 오케스트라제이션인가?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을 만들 수 없는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길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남의 거라도 가져오는 이런 의미 없는 것인지, 그 대표님께서는 이런 형태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이런 모델들이 이제 누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아직 소비자들이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익숙한 건 사실 뭐 전혀 바꾸지 않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써서 익숙해지면은 바꾸지 않고 딱 그걸 쓴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어떻게 내가 더 유용하게 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시장이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사실 뭐 이거죠. 어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 부패가잖아요. 저희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과도기적 단계다.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게 각각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계속 소비자 친화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다는 것을 저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도기적 단계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 과도기적 단계를 통해서 분명히 소프트웨어들의 어떠한 이제 발전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기술로만 가속적으로 올리면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그 기술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쓰는데 부담이 없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사실은 일단은 뭐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오픈 AI가 먼저 손대니까 갖다가 그것만 먼저 꽂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딥시크 이런 애들이 사실 오픈 AI, 오픈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아니면 알리바바 Q1 2.5 맥스를 갖다 또 놓을 수 있고, 이것 쓰는 어떤 거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충분한데,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소비자들이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네. 선택을 할 때 이쪽을 계속 선택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갖고 가는 이제 메인 메뉴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알리바바도 진짜 열심히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고, 오픈AI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왜 지금 현재 뭐 AI 오케스트레이션은 하나의 과도기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네이버가 그래도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검색 시장에서 자국의 이렇게 대세를 잡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뭔가 이제 카카오와 다르게 자기가 이제 AI 주권을 좀 지켜가고 싶어 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아직은 뭐 의지만 보이지 성과는 안 보이기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AI도 지금 디스크 같은 걸 보면 우리 후발주자한테도 좀 기회가 있다고 보면 네이버의 이런 움직임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진 거고 쉽게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검색에 있어서는 일단은 최고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저도 사실은 네이버 우리나라의 정보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그렇죠. 먼저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뛰어넘어야 되는 선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소스를 충분히 쓰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이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검색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소비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걸 보면 연관 검색어가 뜨면서 자신이 찾던 물건에 대한 추천들을 굉장히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갔을 때 라지 랭귀지가 그러면 읽어드리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답변에 이르기까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화된 진짜 정보들을 거기서 본인이 캡처해 오거나 그거를 긁어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와서 그것까지 집적은 못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AI의 현재 검색의 어떤 시스템들은 지금 현존하는 인터넷 망상에서의 돌아다니는 정보들만 그것만 모아주는 정도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갈 점 뭐냐면 오픈 AI를 갖다 이제 오픈 소스를 만약에 쓴다라고 쳤을 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그 정보 제공과 서비스의 제공이 범위가 그것도 오픈 소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그 타입에 맞춰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의 업그레이드와 검색 AI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입맞춤을 더 맞춰가고 이런 이제 상호적인 그 패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테무라든지 많은 중국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해서 그들의 소스를 가지고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AI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가능성까지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더 뭔가 좀 적극적인 행보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수 대표님께서는 짧게 그냥 국장의 하드웨어를 할까요? 아니면은 미장의 그냥 소프트웨어 팔란티에 이런 걸 할까요? 저는 국장에서도 AI 관련돼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뭐 한국이 없진 않거든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시장에서 찾아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한국 시장에서 AI 관련 보물찾기 한번 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 그리고 이완수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